안녕하세요.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. 오늘은 참 흥미로운 기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거인인데 이상하게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제값을 받지 못했던 기업,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. 과연 현대차, 이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.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궁금하셨죠? 바로 이 소식 때문입니다.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는 기대감. 그동안 현대차의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이 관세 문제가 드디어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. 이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바로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최근 주가 움직임을 푸낸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냥 세금 좀 덜 내는구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. 이 관세 문제가 현대차의 수익성, 아니 미래 전략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 25%.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. 현재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물리는 수입 관세가 무려 25%나 되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자동차 한 대 가격의 4분의 1이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. 이러니 가격 경쟁력에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.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. 그리고 이 관세 부담 이게 그냥 힘들겠다 정도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. 현실이었죠. 실제로 2025년 3분기를 보면요. 현대차가 이 관세 때문에 무려 1조 3천억 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쳤어요. 단 한 분기 만에 조 단위의 돈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관세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? 자, 그럼 도대체 이 관세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. 먼저 현대차라는 이 거대한 엔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업 구조의 스케일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. 현대차의 사업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. 물론 금융이나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매출의 80%, 거의 대부분이 바로 자동차를 만들고 파는 데서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 실적의 심장은 자동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. 기아까지 포함하면 현대차 그룹은 판매량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탑3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. 이건 그냥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. 현대차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? 바로 북미 시장입니다. 보세요. 불과 1년 만에 판매 비중이 21.4%에서 23.9%로 껑충 뛰었어요. 다른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세죠. 여기가 바로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수익 창출원, 그러니까 캐시카우인 셈입니다. 바로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25% 관세가 그렇게나 뼈아팠던 거고요. 그리고 이 데이터는 현대차가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한동안 모두가 전기차 노래를 부를 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에도 꾸준히 집중했거든요. 결과는 어땠을까요? 대성공이었습니다. 1년 만에 판매 비중이 10%대에서 14.5%까지 확 늘었죠. 전기차 시장이 살짝 주춤하는 이 타이밍에 이 투트랙 전략이 제대로 먹히면서 수익성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? 현대차 글로벌 탑3에 제일 중요한 북미 시장에서도 잘 나가고 하이브리드 전략까지 성공하고 정말 잘하는 기업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모든 성공 스토리 뒤에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만년 저평가라는 이 지긋지긋한 문제죠.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. 아니, 도대체 왜 세계 3위 자동차 회사가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았던 걸까요?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러 우리 한번 과거 데이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이 저평가 퍼즐을 풀려면요. PBR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.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.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. 회사의 현재 주가가 장부상에 적힌 순수한 자산 가치의 몇 배냐?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만약 1보다 낮다? 이건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해서 가진 걸 다 팔아치울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좀 극단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현대차의 PBR 역사를 보면요.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.
2011년에는 1.43배까지 받으면서 정점을 찍었거든요. 그런데 2014년을 기점으로 1배 선이 무너지더니 2018년에는 0.39배라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집니다. 근데 가장 기가 막힌 건 2023년이에요. 회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도 PBR은 고작 0.47배에 머물렀다는 거죠. 아니, 돈은 역대급으로 잘 벌었는데 왜 평가는 이 모양이었을까요?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?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준 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2023년입니다. 2023년의 성과가 이 오랜 저평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일종의 공식을 시장에 딱 보여준 거죠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과거 현대차가 저평가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. 더 구체적으로는 영업이익률하고 ROE,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는 이 지표들이 계속 곤두박질 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. 아무리 차를 많이 팔면 뭐예요? 남는 게 별로 없는데. 시장이 높은 점수를 줄 리가 만무했죠. 2023년에 바로 이 판을 뒤집은 겁니다.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거든요. 예전에는 무조건 판매 대수만 늘리는 양적 성장에 목을 맸다면 이제는 한 대를 팔더라도 제대로 이윤을 남기는 질적 성장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. 어떻게 했냐고요? 그냥 대중적인 차만 팔던 것에서 벗어나서 마진이 많이 남는 제네시스나 SUV 라인업을 확 키운 겁니다. 이제 더 이상 가격으로 싸우지 않고 제값 받겠다고 선언한 거죠. 자, 그래서 2023년 성적표를 옛날 전성기였던 2011년이랑 비교해보면 진짜 놀라운 게 보입니다.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이 과거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했어요. 와, 이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았구나 싶죠. 그런데 시장의 평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. PBR을 보세요. 1.44배 대 0.47배. 아직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시장은 그래, 작년에 잘한 건 알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어?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. 한 번의 성공만으로는 안 된다.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달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시장의 이 믿음을 얻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?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조건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재평가를 받기 위한 조건,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제네시스랑 SUV로 돈 버는 이 고수익 구조를 이제 완전히 굳혀야 합니다. 이게 반짝 성공이 아니라 현대차의 새로운 체질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거죠. 둘째,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전쟁에서 테슬라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브랜드들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. 기술력으로 이겨내야 하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가장 중요한 돈줄인 미국 시장의 관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. 네, 바로 이 세 번째 조건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주가를 들썩이게 만든 주범인 셈입니다. 그리고 현대차는 이 세 번째 조건,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이미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어요. 바로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공장입니다. 이게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. 기존의 수출 모델에서 현지 생산으로 아예 게임의 판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한 수입니다. 이걸로 미국의 IRA 법안이나 관세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? 안으로는 수익성을 확 끌어올렸고 밖으로는 가장 큰 리스크였던 관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죠. 과연 현대차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아서 드디어 저평가라는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미국 관세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 재평가에 아주 중요한 불씨가 됐다는 점. 둘째, 현재 현대차의 사업 자체는 북미 시장과 하이브리드 덕분에 아주 튼튼하다는 거. 셋째, 그동안 왜 저평가 받았냐? 결국 과거의 낮은 수익성 때문이었다는 점. 넷째, 하지만 2023년에 제네시스와 SUV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도 돈 잘 벌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평가는 제네시스, 전기차, 그리고 미국 시장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.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
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확히